그때 그 가해자가 내 상사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순수해 보였던 그 신입사원이 몇 달 후 상무이사가 되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였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김민수는 또다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9번째 생일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그의 얼굴엔 이미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신발 소리가 들려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꿈속에서 들었던 그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협탁에서 안경을 집어들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6시 30분.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셈이었죠. 또 그 꿈이야. 이런 악몽은 벌써 15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때 그 복도, 그때 그 교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른 체형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항상 수줍은 듯한 표정.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다고 했지.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4년째였지만 민수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상급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혹시나 자신을 알아볼까봐, 혹시나 과거의 일들이 드러날까봐 늘 조마조마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 그리고 항상 메고 다니는 검은색 가방.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갑옷 같은 존재였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야, 김민수.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냐? 그때 그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자신의 도시락을 빼앗기던 그 순간들.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던 그 시간들.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어요. 기획팀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가면서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달라. 나는 과장이야. 더 이상 그때의 약한 민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다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거든요. 저기 서 있는 그 사람은 새로 부임한 기획부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키 큰 체격의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하지만 민수가 주목한 건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겠지. 민수는 안경을 다시 한번 고쳤으며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분명히 닮았는데,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독특한 눈매와 콧날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준혁. 그 이름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의 이름. 자신의 도시락을 빼앗고 복도에서 밀치고 반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던 그 아이. 김민수 씨인가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눈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이준혁 부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목소리까지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굵어지긴 했지만 그 특유의 톤과 억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기획팀 과장 김민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수는 준혁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그 표정. 분명히 자신을 알아봤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과장님. 준혁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민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 15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갈 곳조차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준혁이 다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러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컴퓨터 키보드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어요. 이건 우연일 거야. 설마 일부러 이 회사에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그 표정, 그 눈빛은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의 길고 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의 충격 때문인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준혁의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혼자 드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이 식판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아직 회사 사정을 잘 몰라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네, 그러세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자신의 맞은편에 앉자 식당 안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수야.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준혁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더욱 소름 끼쳤어요. 그럴 리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민수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관찰하듯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착각한 모양이네요. 하지만 참 신기해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였어요. 민수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민수는 항상 그랬듯이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 김민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가 돌아보니 이준혁이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오늘 도시락 뭐 싸왔냐? 좀 보자. 준혁이 민수의 도시락통을 낚아챘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얘 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시네. 준혁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웃으며 민수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민수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덕분에 잘 먹었다. 그렇게 말하며 텅 빈 도시락통을 민수에게 돌려주던 준혁의 모습. 그때 그 미소가 지금과 똑같았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은 민수를 복도에서 밀치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3개 던지고 심지어 반 아이들 앞에서 모욕적인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왜 나만? 왜 하필 나만? 그때의 민수는 그저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냈죠. 과장님, 괜찮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부터인지 손에 든 젓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정말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준혁이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예전처럼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러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친절한 척하는 준혁의 모습이 더욱 소름 끼쳤어요. 예전에도 이랬거든요. 괴롭히고 나서는 마치 자신이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했던 게 말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점심시간 안 끝났는데. 준혁이 일어서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지만 민수는 이미 구내식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도착한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15년 전 그 약한 중학생과 똑같아 보였어요.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사 내부 메신저였습니다. 이준혁 부장과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실 때 제 자리로 와주세요. 업무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요. 민수는 메시지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오후 3시 민수는 준혁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모니터를 보며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불러서 왔습니다. 아, 과장님. 앉으세요. 준혁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수가 앉자 준혁은 천천히 모니터를 끄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업무 얘기는 아니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지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민수야. 너나 기억하지?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합니다. 그렇지. 역시 나를 잊을 리 없지. 우리 그렇게 가까웠는데. 준혁이 비웃듯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것도 내가 내 상사가 되어서 말이지. 준혁은 의자에 기대며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그때는 정말 찌질했는데 이제는 제법 사회인 같아 보여. 그 말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고 준혁은 자신의 상사였거든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민수야. 우리 예정도 있고 해서. 준혁이 일어서며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무거운지 민수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준혁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주일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김 과장, 이 기획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준혁이 민수의 책상에 서류를 던지듯 놓았어요. 민수가 사흘밤을 세워서 완성한 기획서였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은 팔짱을 끼고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해오세요. 내일까지요. 하지만 부장님, 이미 검토를 마친 자료인데. 민수가 항변하려 했지만 준혁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제가 부장이니까 제 기준에 맞춰주세요. 그게 싫으면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주변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가운데 민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완벽하게 작성한 보고서도 트집을 잡고 회의에서는 민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까다로운 상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김 과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동료 직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동료들도 민수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김 과장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준혁이 민수를 옥상으로 불렀어요. 13층 옥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준혁이 난간에 기대며 물었어요. 마치 진짜 걱정하는 것 같은 어투였습니다.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대답하자 준혁이 피식 웃었어요. 적응이라. 그때도 그랬지. 넌 항상 적응하려고만 했어. 반항 한번 해본 적 없으면서.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알고 있어? 내가 왜 이 회사에 왔는지.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연히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지원한 거야. 재미있을 것 같아서.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 재미를 다시 느껴보고 싶었어. 너 괴롭히는 재미 말이야. 준혁의 얼굴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이야. 그때보다 재미가 없어. 너무 쉽게 굴복하거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제 우리 다 어른인데. 어른이라고?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그때 그 찌질한 김민수야. 준혁이 민수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각오해.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민수에게서 떨어졌어요. 부장님, 회의 시간이 됐는데요. 비서가 올라와서 알려줬어요. 준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비서가 내려간 후 준혁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월요일에 봐요, 과장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여유롭게 옥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겨진 채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사표를 쓸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 회사에서 4년을 일했고 이제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무엇보다 준혁 때문에 도망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하던 민수는 월요일 아침 결심을 했어요. 버텨보자. 이번에는 버텨보자.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준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업무량을 2배로 늘렸고 불가능한 마감일을 정해주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민수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어요. 김 과장님, 아이디어는 너무 뻔해요.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인격을 무시당하니까 민수는 점점 위축됐어요.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박지훈입니다. 기획팀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24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준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 박사원. 잘 왔어요. 김민수 과장님이 멘토가 되어줄 거예요. 준혁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망가뜨리지 말고. 그 말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준혁의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이 아이도 준혁의 먹잇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는 지훈과 함께 업무를 보며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지훈 씨, 이 회사에서 일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준혁을 힐끔 쳐다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조언도 소용없었어요. 준혁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혁이 지훈을 따로 불렀어요. 박사원, 첫날 수고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힘든 일들을 맡겨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통받을 사람이 생긴 거죠. 지훈이 입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수는 그동안 지훈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을 시키고 가능한 한 함께 다니려고 했어요. 과장님, 왜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지훈이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냥, 신입사원은 적응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영리한 아이였어요.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혹시 부장님이 까다로우신가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심하면서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때였어요. 준혁이 구내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여기 계셨네요. 박사원, 식사 맛있게 하고 있어요? 준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지훈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부장님. 회사 구내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박사원, 오늘 오후에 제자리로 와주세요. 새로운 업무를 맡겨드릴게요. 준혁의 말에 민수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밝게 대답하자 준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민수를 힐끔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 지훈은 준혁의 자리로 갔어요. 민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그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박사원 앉아요. 네, 부장님. 지훈이 의자에 앉자 준혁이 서류 뭉치를 앞에 놓았어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요. 지훈이 서류를 보니 양이 엄청났어요. 보통 일주일은 걸릴 만한 분량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혁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시간이 많다고요? 박사원,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요? 지훈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자세가 맞아요. 참고로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야근을 해야 했어요. 민수도 함께 남아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준혁이 막았습니다. 김 과장은 집에 가세요. 신입사원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장님, 제가 도와드리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결국 민수는 어쩔 수 없이 퇴근해야 했어요. 지훈을 혼자 두고 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긴 채로 출근했어요. 밤새 일한 게 분명했습니다. 박사원, 보고서 완성했나요? 준혁이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안 되겠네요. 다시 해주세요. 네, 뭐가 문제인가요?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지훈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밤새 고생한 게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나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준혁은 지훈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주고 완성하면 트집을 잡아서 다시 시켰습니다. 지훈은 점점 야유어 갔어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과장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은 여전히 밝게 웃으려고 했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때 준혁이 나타났어요. 박사원, 오늘은 회사 짐 정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부서 창고 청소도 하고요. 그런 일은 신입사원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창고 청소를 했어요. 민수가 몰래 도와주려고 했지만 준혁이 다른 업무를 주며 막았습니다. 김 과장은 이 기획서나 수정해 주세요. 결국 지훈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지훈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항상 밝던 미소가 사라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동료들도 지훈의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박사원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부장님이 너무 혹독하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어요. 준혁이 부장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상하 관계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러던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지훈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지훈 씨,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 과장님. 네, 부장님이 주신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마저 하면 돼요. 안 돼요. 월요일까지 끝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민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과장님 안 돼요. 부장님이 혼자 하라고. 괜찮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민수와 지훈은 그날 밤 늦게까지 함께 일했어요. 처음으로 지훈이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가 무서웠는데 과장님 덕분에 조금은 견딜만해요. 그 말을 들으며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지훈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지훈은 혼자 남아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과는 다르게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지훈이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와 지훈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괴롭힘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둘만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과장님, 오늘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는 둘만의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민수와 지훈은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은 예전과 달리 많이 야위었고 항상 밝던 표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정말 힘들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무서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훈 씨. 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실 저도 부장님 때문에 매일 괴로워요. 그분과 저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민수도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과장님도요? 그럼 우리 둘 다. 네. 우리 둘 다 같은 처지예요. 그때부터 둘 사이에 진짜 유대감이 생겼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버텨나가기로 했거든요. 과장님, 그럼 우리 서로 도우면서 견뎌봐요. 혼자는 힘들지만 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제안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요.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요. 그날부터 둘은 더욱 끈끈한 동료가 되었어요. 준혁이 둘 중 하나를 괴롭히면 다른 한 명이 몰래 도와주었습니다. 야근을 할 때도 함께 남아서 서로의 업무를 나눠서 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그런 둘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김 과장, 박사원이랑 많이 친해졌네요. 어느 날 준혁이 민수에게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그냥 후배를 챙겨주는 거예요. 후배를 챙긴다. 참 보기 좋네요. 그런데 너무 친해지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준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경고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주의하세요, 과장님. 그 후로 준혁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민수와 지훈이 함께 있으면 둘을 따로 떼어놓으려 했고 서로 도우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김 과장은 본사회의에 참석하고 박사원은 여기서 자료 정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둘을 분리시켰어요. 하지만 민수와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만나거나 퇴근 후에 따로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점검했어요. 때로는 문자 메시지로 격려의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 지훈 씨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끝까지 버텨봐요. 그런 작은 메시지들이 둘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또 다른 수를 썼어요. 박사원, 오늘 우리 부서 회식이 있어요. 참석해야 해요. 회식이라니요? 갑자기요? 네. 팀워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불안했어요. 준혁이 회식 자리에서 뭘 할지 몰랐거든요. 부장님,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안 돼요. 다른 업무가 있어요. 결국 지훈은 혼자 회식에 참석해야 했어요. 민수는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훈의 모습을 보니 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회식이었어요. 지훈은 말했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다시 물어보자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님이 제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족 얘기도 하고. 무슨 가족 얘기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혁이 지훈의 약점을 찾아서 건드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 자식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준혁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장님 괜찮아요. 저 견딜 수 있어요. 지훈이 오히려 민수를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 같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준혁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민수와 지훈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둘만의 작은 저항도 시작했어요. 준혁이 무리한 업무를 시키면 몰래 나눠서 하고 한 명이 야근할 때는 다른 한 명이 몰래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과장님이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훈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둘은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그런 둘의 연대감을 못마땅해 했어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준혁은 더 큰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둘 중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이 지훈을 불렀어요. 박사원,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요? 네. 혼자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예요. 김 과장님의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준혁의 말에 지훈은 긴장했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민수에게 준혁의 말을 전했어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오히려 침착했어요. 괜찮아요, 과장님. 이제는 제가 준비가 됐거든요. 무슨 준비요? 지훈이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지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훈은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지훈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어요. 과장님, 저 오늘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요즘 지훈은 야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준 프로젝트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프로젝트는 괜찮아요?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훈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에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준혁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박사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해 주세요. 네, 부장님. 지훈이 차분하게 일어나서 준혁의 자리로 갔어요.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훈이 가져온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네. 이걸 혼자 다 했다고요? 네, 부장님. 정말로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네, 혼자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지훈이 이런 수준의 결과물을 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수고했어요. 준혁은 억지로 칭찬했지만 표정은 영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민수가 지훈에게 물었어요. 부장님 반응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실패하길 바라셨나 봐요.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준혁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더 강해진 것 같달까?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과장님,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에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정체가 뭐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훈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지훈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며칠 더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지훈이 준혁의 자리로 갔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저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준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표라고요?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사표를 내밀었어요. 준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언제까지 다닐 건가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인수인계는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훈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지훈이 자리로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죄송해요, 과장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훈이 짐을 싸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저는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과장님이 걱정돼요. 저요? 네. 이제 혼자 남게 되잖아요. 민수는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지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지훈 씨도 다른 곳에서 잘 지내실 거죠? 물론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훈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모든 짐을 챙기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혼자서도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훈 씨. 고마웠어요, 과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떠났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준혁도 지훈이 떠나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기색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지훈이 준 쪽지를 펼쳐봤어요. 과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마이너스 지훈 올림. 민수는 쪽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훈이 없는 사무실은 더욱 삭막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어서 준혁의 괴롭힘에 맞서야 했어요. 준혁도 지훈이 떠난 후로 더욱 민수에게 집중했어요. 마치 잃어버린 먹잇감의 아쉬움을 민수에게 풀려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 요즘 일 처리가 예전만 못하네요. 박사원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실력이 드러나는군요. 준혁의 비아냥에 민수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에서 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 혹시 들었어? 우리 회사에 새로운 임원이 들어온다는 얘기. 정말? 어느 부서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엄청 젊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민수도 궁금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전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상무이사님이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인사팀장의 발표에 사무실이 웅성거렸어요. 상무이사라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나이가 젊다고 하던데 정말일까? 민수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혁의 표정을 본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준혁이 갑자기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마치 무서운 걸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상무이사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나? 민수는 준혁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든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새로운 상무이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민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상무이사 박지훈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훈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민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지훈이 상무이사라고. 그리고 그때 민수는 깨달았어요. 지훈이 왜 그렇게 자신 있었는지, 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다라고 했는지를 말이에요.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상무이사 박지훈. 그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고 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려요. 지훈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정장도 최고급 브랜드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나갈 때 지훈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참고로 오늘 오후에 각 부서별로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부부터 시작하죠.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오후 2시 기획부 전체 직원들이 다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지훈이 들어와서 한 명씩 바라보더니 민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민수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네. 상무님.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까지 함께 야근하던 후배가 갑자기 상사가 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준혁 부장님도 계시네요. 지훈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기획부장 이준혁입니다. 준혁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이준혁 부장님. 지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을까요? 부장님부터 시작하시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업무 보고를 시작했어요. 평소 자신 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부장님, 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팀 관리라고 하시면 직원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혹시 문제는 없으신지요? 지훈의 질문에 준혁이 당황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다른데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말씀이신지. 준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지훈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과장님, 시간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민수가 상무실에 들어가니 지훈이 고급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지훈 씨. 아니, 상무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궁금하셨죠?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훈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회사 대주주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확히는 회장님의 차남이에요. 그동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최근에 돌아왔거든요. 그럼 신입사원으로 온 건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명령이었고요. 민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훈이 재벌가 아들이었다니요. 그럼 이준혁 부장을 괴롭히는 것도
아,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지훈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과장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준혁 부장의 행동도 지켜보고 있었고요. 지훈이 다시 민수를 바라봤어요. 과장님, 지금까지 정말 힘드셨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지훈이 재벌 2세였다는 것, 일부러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까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지훈이 상무이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준혁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부장님, 잠깐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지훈이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은 떨리는 다리로 상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분 후 준혁이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준혁은 민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 이 업무 처리 잘 부탁드려요. 예전 같으면 명령조였는데 이제는 부탁하는 어조였어요. 며칠 후 지훈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우리 부서 업무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야근은 금지하고 업무 분담도 공정하게 할 거예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준혁에게 일어났어요. 이준혁 부장님, 제 사무실로 오시죠. 어느 금요일 오후 지훈이 준혁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1시간이 넘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혁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준혁은 민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과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과거의 일도 그렇고 회사에서 힘들게 해드린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15년 만에 받는 사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민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과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아직 믿기지 않아요. 민수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준혁 부장의 정체를 파악한 순간부터요.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과장님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말을 들으며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5년 동안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지훈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훈이 상무이사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불합리한 야근에 시달리지 않았고 업무 환경도 많이 개선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준혁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폭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전 직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긴급 방송을 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임시 전체 회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직원 참석 필수입니다. 사무실이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민수가 지훈을 바라봤지만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는 회장과 임원진들이 앉아 있었고 지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이 일어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조직 개편이라는 건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훈이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회장님.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양보했어요.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회사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관해서 말이죠.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부 이준혁 부장의 경우를 보시죠.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훈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계속했어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 이준혁 부장이 어떤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준혁의 갑질 행동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했는지 CCTV 영상과 증언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민수 과장에 대한 괴롭힘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훈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갑자기 자신이 주목받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김민수 과장은 지난 2달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 그리고 의도적인 따돌림까지.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훈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준혁 부장과 김민수 과장은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준혁 부장은 김민수 과장을 괴롭혔어요.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괴롭힘이 직장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것은 이준혁 부장이 의도적으로 이 회사에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김민수 과장을 다시 괴롭히기 위해서 말이죠.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에요.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따라서 이준혁 부장을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처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즉시 해고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또한 김민수 과장에게는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누구든 이런 행위를 하면 즉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 모두가 지훈의 발표에 감동받은 거였습니다. 준혁은 보안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지훈의 사무실로 갔어요. 상무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의 한이 한순간에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과장님. 아니, 이제는 부장님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김민수 부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지훈이 승진 발령서를 건네줬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장이요? 네. 앞으로 기획부를 이끌어주세요. 실력으로 승진한 거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괴롭힘을 당하던 자신이 이제는 부장이 되다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15년 동안 시달렸던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 근처에서 준혁과 마주쳤어요. 준혁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준혁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준혁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준혁이 다시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백을 만났냐? 민수가 돌아서서 준혁을 바라봤어요. 백? 무슨 백이요? 박지훈 말이야. 그 애가 재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민수는 피식 웃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은 권력을 이용해서 괴롭혔는데 민수는 진심으로 대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 이긴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새로운 기획부장으로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도 상무이사로서 회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와 지훈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부장님 요즘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에 저를 왜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그때는 재벌이라는 걸 숨기고 계셨잖아요.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부장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저를 챙겨주시고 함께 견뎌주셨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는 감동했어요. 지훈이 단순히 자신을 도와준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거였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 아니, 상무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해요, 부장님.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희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보답받는다는 것을 민수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수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수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훈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